안녕하세요. 오늘 에어비앤비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할 제주도 철없는 펜션 고백석입니다. 숙소 이름 철없는 펜션이라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뭐라고? 철없는 펜션? 하셨죠? 사실 숙소 이름은 네이버에서는 중요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육지에서 컴퓨터 교사로 은퇴하였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8년 전에 제주도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뭔가 쌈박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된 것이 철없는 펜션이라는 작은 민박집입니다. 우연히 에어비앤비를 6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카름 마스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름 마스터는 마을 여행 가이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 앰베서더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서울에서 있었던 슈퍼호스트 앰베서더 미덥 모습입니다. 슈퍼호스트 앰베서더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규 호스트의 화면에 나타나는 슈퍼호스트에게 물어보기를 누르면 슈퍼호스트 앰베서더와 매칭되어 첫 예약을 받을 때까지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2명의 앰베서더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에어비앤비의 공식 공동 호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 호스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할 내용입니다. 먼저 공동 호스트 제도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신규 숙소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에어비앤비 노출 알고리즘의 비밀과 에어비앤비 인사이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진행하면 오늘 1시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끔 AI 성우를 불러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공동 호스트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공동 호스트 전문 기자에게 공동 호스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윤미경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윤미경입니다. 저는 에어비앤비 공동 호스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공동 호스트는 숙소 계정 소유자인 메인 호스트가 숙소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숙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숙소 운영의 권한을 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숙소 주인이 시간, 거리, 경험 문제 등으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때 공동 호스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앱을 통해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IT 기능에 약한 호스트 역시 공동 호스트를 필요하게 됩니다. 숙소 소유자는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호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게스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예약 전 문의에 답하고 주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관리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소모품 관리, 숙소 준비, 후기 작성과 응답, 사진과 설명 같은 숙소 정보 업데이트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공동 호스트의 장점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 계정 소유자인 메인 호스트 입장에서 공동 호스트의 장점은 운영 부담이 줄어 시간과 노동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 많은 공동 호스트와 협업하면 숙소의 퀄리티와 리뷰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공동 호스트 입장에서는 숙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며 여러 숙소를 관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동 호스트 운영에서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어떤 일을 맡기고 맡기지 않을지 합의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인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해 노출, 조회, 예약 패턴을 분석하여 숙소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동 호스트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숙소 성공의 파트너입니다. 잘 선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 호스트와 공동 호스트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숙소 성장기의 골든타임에 경험 많은 공동 호스트를 두면 성장 속도가 2~3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메인 호스트와 공동 호스트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숙박비의 일정 비율을 받거나 고정 월 수수료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메인 호스트가 공동 호스트 수익 배분을 입력하여 제안하고 공동 호스트가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에어비앤비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정산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숙소 소유자인 메인 호스트는 약 105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공동 호스트는 약 11만 원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 호스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미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공동 호스트를 찾아볼까요? 공동 호스트 찾기는 휴대폰 앱에서 가능합니다. 혹시 이 세미나를 PC로 보고 계신다면 휴대폰으로 에어비앤비 앱을 열어보세요. 투데이, 달력, 리스팅, 메시지, 그리고 맨 우측에 석삼자 모양의 메뉴가 있습니다. 석삼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혹시 본인의 휴대폰 화면이 제 그림과 다르다면 앱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번 달 325만 원 벌었네요. 예, 화면 아랫부분에 공동 호스트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제주도에서는 제 사진도 뜰 겁니다. 만약 안 뜬다면 제 주소에 제주도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6명의 공동 호스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공동 호스트를 찾았다면 그 공동 호스트 사진을 누르고 아래 연락하기를 클릭하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제가 공동 호스트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며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막 시작하는 신규 호스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결혼식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90도 이상 절을 한 이후 지금까지도 꼼짝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일주일 전에 육지에 가서 오지 않습니다. 시작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정말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어 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서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초기 성장의 기회를 드립니다. 에어비앤비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 시기를 저는 편의상 신규 숙소 성장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신규 호스트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에어비앤비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성공하려면 이 기간에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에어비앤비는 신규 숙소에 별 배지를 부여하며 검색 상단에 노출해 드립니다. 사진에 별 배지 보이시나요? 예, 본인의 숙소 미리 보기를 눌러서 저렇게 신규 배지가 있으면 지금 바로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배지는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데 그 배지가 사라지는 순간 그 혜택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배지가 사라지기 전에 제대로 많은 예약을 받고 좋은 별점과 리뷰를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은 1박당 숙박비 설정에 대해서 김동준 슈퍼호스트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동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에 제주도에 이주하여 조천읍에서 쉴로 스테이라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에어비앤비 1박당 숙박비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1박당 숙박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1박당 숙박비입니다. 옆집이 이 정도니까 나도 비슷하게, 우리 숙소가 더 좋으니까 조금 더 받아도 되겠지, 혹은 반대로 처음이니까 그냥 싸게 가자. 그런데요, 1박당 숙박비 설정은 단순히 숫자 하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출, 예약률, 리뷰, 수익 구조 전체를 흔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조회도 잘 안 되고 클릭도 안 됩니다. 클릭은 되더라도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이 숙소는 인기가 없네라고 판단해 노출을 줄입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예약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남지 않고 호스팅에 들이는 시간과 정성과 비교하면 보상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낮은 가격은 숙소 퀄리티에 대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가격을 찾는 일입니다. 예약은 잘 되면서 수익도 남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 해보면 적정한 가격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격은 전략입니다. 단순히 얼마 받고 싶다가 아니라 이 가격으로 노출과 조회를 확보해서 예약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 게스트에게 리뷰를 모으고 단골과 재방문을 유도하며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정한 가격, 과연 적절한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동준 슈퍼호스트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정 숙박비 설정을 휴대폰에서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에서는 달력, 숙소 맨 오른쪽 위의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됩니다.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금 탭이 있고 예약 가능일 탭이 있습니다. 스마트 요금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요금은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입력하여 시스템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스마트 요금을 사용하면 다양한 가격 정책을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요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설정합니다. 1박당 요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요금 탭에서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금 숫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1박당 가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설정 금액은 게스트 수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게스트 지불 요금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내가 1박당 요금을 15만원 설정하면 게스트는 약 17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서 내 숙소와 비슷한 숙소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비슷한 숙소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내 숙소에서 반경 5km 정도 이내에 있는 내 숙소와 동일한 유형의 1박당 요금을 보여드립니다. 내 숙소가 펜션이면 펜션을 보여드립니다. 아울러서 침대 개수와 방의 개수, 숙박 인원이 내 숙소와 비슷한 숙소의 가격을 지도에 표시해 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실제 예약된 숙소의 1박당 평균 요금을 그 아랫부분에서 보여줍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볼까요? 이 숙소 1박당 요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협업하는 애월 펜트하우스의 데이터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시기에 예약된 숙소의 평균 요금이 16만 9천 원에서 23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줍니다. 애월 펜트하우스를 예약하는 게스트는 1박에 17만원을 냅니다. 신규 숙소의 경우 첫 게스트 3명은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 프로모션은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 할인으로 숙박비가 주변보다 저렴해서 예약이 잘 되겠지요. 프로모션이 끝나더라도 다양한 할인 정책으로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예약이 진행되어서 알고리즘에 접근되면 이런저런 가격 정책과 함께 최종 1박당 숙박비로 인상하면 됩니다. 초기에 고가 정책으로 하려면 18만원 정도로 할 수는 있지만은 초기 예약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신규 프로모션에 대하여 장철호 슈퍼호스트 앰베서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철호님 나와 계시죠? 네, 슈퍼호스트 앰베서더 장철호요라잉. 신규 호스트한테 제일 효과 있는 첫 전략은 신규 숙소 오픈 프로모션이란게요. 에어비앤비에 신규 숙소를 올리면 처음 들어오는 게스트 3명한테 20% 할인 혜택을 주는 특별 프로모션을 걸 수 있단께. 선착순 3명이 예약하면 그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것이요. 언뜻 보면 호스트 입장에서 손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걸 작은 광고비 투자라고 생각해요. 신규 호스트면 무조건 이 프로모션을 설정해야 쓰여잉. 에어비앤비는 말이요, 내가 좀 이따 얘기할 숙소 퀄리티만 잘 맞춰놓으면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도 상단에 노출이 가능하단께. 광고비 안 드는 에어비앤비 나는 참 좋아요잉. 아무튼 이 신규 숙소 성장 골든 타임 기간에는 얼른 3개 예약을 채우고 만족도 높은 평점이랑 후기를 챙기는 것이 핵심 목표라. 이 3개 예약이 에어비앤비가 숙소를 평가할 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데이터로 쓰일 거요.
혹시 숙소를 요즘에 막 올려갖고 별표 배지 달린 신규 숙소라면 이 기간이 숙소 운명을 가르는 진짜 중요한 시기라는 거 내가 거듭 강조하었소잉. 네, 장철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토픽 노출 알고리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정확한 노출 알고리즘은 비밀에 감춰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도 일부 공개된 내용과 저희 경험, 인터넷 자료 등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정책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변합니다. 따라서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숙소 퀄리티에 대해서 이준호 슈퍼호스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준호님. 숙소 퀄리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를 보고 이 사람 진짜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매너까지 좋아 보여서 딱 1등 신랑감이다 싶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성격이 안 좋고 여자 관계 복잡하고 겉으로 보이던 모습과는 좀 다른 점들도 있을 수 있죠. 숙소도 비슷합니다. 사진만 보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넓고 깨끗해 보이고 뷰도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숙박을 해보니 친구가 꿉꿉하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곰팡이가 피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겉으로 보기 좋은 사진만으로 어필하는 대신 실제로 손님이 머무시는 동안 편안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검색에서 상위에 뜨고 예약이 잘 되게 하려면 호스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숙소는 첫 화면에 뜨지만 어떤 숙소는 계속 내려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 리스트는 단순한 무작위가 아닙니다. 숙소 퀄리티를 중심으로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정렬됩니다. 퀄리티가 좋은 숙소가 첫 화면에 노출됩니다.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소 퀄리티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말하는 숙소 퀄리티란 단순히 예쁜 집이나 깨끗한 숙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관점에서의 숙소 퀄리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기반 지표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소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숙소 사진, 숙소 타이틀, 예약률, 게스트 평점과 리뷰 내용, 호스트의 응대 속도, 기타 등등 많습니다. 퀄리티에 대하여 요약을 해드리면 숙소 퀄리티는 게스트가 예약 전부터 퇴실 후까지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수치화한 결과입니다. 즉 감성적인 좋은 숙소, 이쁜 숙소가 아니라 데이터로 입증된 숙소의 완성도를 말합니다. 결국 퀄리티가 좋은 숙소는 어떤 숙소일까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게스트가 좋아하는 숙소입니다. 숙박을 완료한 게스트가 남긴 좋은 평점과 좋은 리뷰가 누적된다면 퀄리티 좋은 숙소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시면 알고리즘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이준호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준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숙소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은 호스트가 설정하는 첫 번째 사진, 즉 커버 사진입니다. 커버 사진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숙소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검색하는 방법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네이버에서 숙소 이름이나 비자림 근처 숙소 이런 식으로 검색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여행하게 될 지역, 일정, 인원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여행 지역을 제주시 조천읍, 일정은 26년 1월 6일에서 8일까지, 인원은 어른들 아이 2명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검색해 보았거나 숙박을 했던 숙소는 먼저 뜰 수도 있고 내 숙소도 첫 화면에 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검색해 봐도 각자 검색되는 숙소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검색을 사용해서 유튜브를 검색해도 평소 여러분이 즐겨 보았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먼저 뜨는 것처럼 에어비앤비 숙소 역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숙소를 즐겨 찾았는지에 따라 보여주는 숙소가 달라집니다. 이때
게스트가 선택하는 기준은 아주 작게 보이는 커버 사진, 유튜브에서는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런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커버 사진이 중요한 겁니다. 검색 결과 화면을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는 호스트가 설정한 커버 사진 한 장 달랑 나옵니다. 지역과 숙소 형태로 제주시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숙소 이름은 10여 글자로 별로 주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침대와 침실의 개수, 박당 가격과 총액, 취소 수수료 없음, 이러한 간단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게스트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클릭하면 이 숙소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야 숙소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숙소 이름을 저는 숙소 타이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업 허가증에 나오는 숙소 이름은 대부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숙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약으로 가기 마지막 설득 단계입니다. 숙소 설명에서 게스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나갑니다.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숙소 설명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어서 사진 전문 기자로 서울에서 활동 중이신 이영선 호스트로부터 숙소 커버 사진 촬영 시 고려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선 호스트님 나와 계시죠? 네, 이영선입니다. 숙소 커버 사진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장의 커버 사진에 게스트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공간을 담아야 합니다. 게스트는 숙소를 찾을 때 일일이 세부 사진을 보기 전에 커버 사진 한 장으로 그 숙소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그 한 장에는 숙소의 가장 큰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가 보이는 뷰가 장점이라면 바다를 시원하게 담은 사진, 아늑한 거실이 장점이라면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장면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넓고 밝게 정면 구도로 찍어야 합니다. 넓게 보이면 공간감이 살고 밝으면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을 줍니다. 정면 구도는 안정감을 주고 게스트가 머릿속으로 공간을 쉽게 그릴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창문이 있다면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찍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에서 잘리는 부분을 고려하여 중앙에 포인트를 배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게스트는 스마트폰으로 숙소를 검색합니다. PC에서는 잘 보이던 양쪽 끝부분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 예를 들어 멋진 테이블, 뷰 포인트, 침대는 사진 중앙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있는 따뜻한 장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가족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장면 등은 게스트가 그 장면 속에 자신을 대입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면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커버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조회수와 직결되는 숙소의 얼굴입니다. 좋은 커버 사진이란 결국 이 숙소에서 묵으면 나도 저런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직관적인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여야 합니다. 즉, 사진 한 장으로 게스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스트는 숙소를 클릭했을 때 처음 나오는 5장 정도를 보고 이 숙소를 계속 살펴볼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숙소를 볼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첫 5장 안에 중복된 구도 혹은 덜 중요한 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게스트는 지루함을 느끼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커버 사진은 예약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이 관문에서 게스트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설명과 리뷰, 가격이 게스트를 최종 결제까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상 커버 사진 선정과 배열에 대한 팁을 드렸습니다. 이영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는 이 숙소는 제가 공동 호스트로 협업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동광차경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숙소 전체 야경 사진을 커버 사진으로 설정했고 한 번도 커버 사진 변경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협업을 시작한 한 달 만에 그동안 함께했던 타 플랫폼을 대부분을 닫고 에어비앤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월 달력 모습입니다. 이 숙소의 8월 예약 현황을 보면 초반부터 대부분 날짜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중순 이후 평일에도 공백 없이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 달 전체가 고르게 채워진 모습입니다. 특히 주말과 연휴 전후로는 높은 숙박 요금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완료되어
안정적인 수익과 인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잘 하시려면 게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쉴로스테이 김동준 호스트님은 게스트에게 이렇게 노래를 해드립니다. 저는 노래는 할 수 없지만 게스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베풀어 소통합니다. 잠깐 김동준님의 노래를 듣는 시간으로 쉬어가겠습니다. 아이야, 넌 누구니? 땅에서 솟아났니? 하늘에서 떨어졌니? 도대체 어디서 온 거니? 아이야, 넌 알고 있니? 초롱한 너의 눈은 새벽별을 담고 까르르 웃는 웃음 새들의 노래 같아. 널 꽃이라 한들 그 누가 뭐라고 할까? 널 천사라 한들 그 누가 뭐라고 할까? 아이야, 꿈을 꾸는 듯해. 내가 사는 세상에서 널 볼 수가 있고 너가 사는 이 세상에 내가 있다는 것이. 앞에서 보여드린 동광차경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숙소는 커버 사진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소 위치는 제주시 인근 조천읍 와을리 시내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베네치아 펜션입니다. 신규 숙소 골든타임 소진으로 노출이 저하되었습니다. 커버 사진을 찾지 못하여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숙소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숙소를 반려동물 동반 숙소로 변경하면서 커버 사진을 바꿨습니다. 이 숙소는 넓은 거실과 방이 2개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딱 좋습니다. 반려견과 아이의 사진 선택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커버 사진을 강아지와 어린이를 선택했습니다. 어린이는 합성 사진입니다. 저는 공동호스트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커버 사진을 선택할 때는 숙소 성격에 가장 근접한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5장 사진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PC에서는 이렇게 5장이 나오고요. 휴대폰에서는 1장만 나오죠. 그래서 커버 사진 뒤에 4장의 사진이 중요합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주방과 한라산 뷰까지 보이도록 사진 순서를 나열했습니다. 커버 사진을 바꾼 후 일주일이 지난 날 커버 사진을 바꾸기 전후 한 달을 인사이트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회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내 숙소는 왜 이렇게 예약이 안 되지? 몇 명이 우리 숙소를 보기나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메뉴 인사이트를 통해서 본인 숙소의 조회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C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휴대폰 하면 맨 우측 위에 에어비앤비 자기 프로필 사진 오른쪽에 줄 3개를 누르시면 호스팅 수입과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공동호스트 찾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번엔 메뉴에서 인사이트를 클릭하면 전반적인 퀄리티,
게스트 후기를 기반으로 한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회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밑에 있는 검색 예약 전환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회수를 클릭합니다. 협업 시작 직후인 25년 6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조회했습니다. 특히 커버 사진을 변경한 7월 19일에 주목했습니다. 검은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실선은 제가 설정한 기간이고 점선은 한 달 전의 조회수 그래프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고 있죠. 검은 실선이 중요합니다. 계속 상승하는 추세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유능한 AI 비서를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의뢰해서 나온 분석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사실 조회수를 늘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커버 사진을 일주마다 바꾸면서 조회수를 비롯한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여 가장 반응이 좋은 커버 사진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커버 사진을 바꿔서 조회수를 늘리는 것이 1차 목표인데 일단 커버 사진으로 합격했습니다. 커버 사진 한 장 바꿨을 뿐인데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커버 사진 설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숙소 철없는 펜션 봄방의 다락에 디지털 피아노를 들여놓고 피아노 치는 어린이를 커버 사진으로 했는데 외면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부부가 다랑 쇼룸을 배경으로 커피 마시는 모습으로 바꿨는데 아직도 그저 그렇습니다. 커버 사진을 설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숙소의 커버 사진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이와 강아지 숙소 커버 사진이 조회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7월 25일 숙소 타이틀을 소중한 아이와 반려견이 함께 머물기 좋은 21평 시골 빌라로 바꿨습니다. 이 숙소의 최대 장점은 어린이와 반려동물까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커버 사진과 타이틀 작성에 실마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커버 사진 변경 일주일 후 숙소 타이틀과 설명문 리뉴얼한 전후 비교 그래프를 AI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실선과 점선이 무엇인지는 조금 전에 조회수에서 설명드렸지요. 일단 실선이 올라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7월 19일 커버 사진을 변경해서 조회수 상승 시작하여 7월 25일 타이틀 변경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6월 말 대비 7월 말 주간 조회수가 4배 증가했습니다. 커버 사진과 타이틀 개선이 클릭률과 노출을 동시에 끌어올린 사례로 보인다는 AI의 분석입니다. 이어서 타이틀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광고업계의 차세대 리더로 부산이 낳은 카피라이터 김도현님을 소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도현입니다. 에어비앤비 타이틀에 영업 신고증에 적힌 숙소 이름 그대로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신고증에 있는 숙소 이름은 그냥 법적인 표기일 뿐이고 게스트가 예약 결심하는 데는 힘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근데 초보 호스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그 행정상 이름을 그대로 숙소 타이틀에 적어뿌는 기라예. 타이틀은 숙소 공식 명칭이 아니라 숙소를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광고 문구라 생각해야 합니다. 게스트 눈길은 타이틀 앞에 나오는 몇 단어에서 벌써 결정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력 포인트를 맨 앞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 전망, 독채, 스파, 감성 인테리어 이런 거 한눈에 장점 딱 보여주는 단어들이 효과적이대. 그 다음으론 계절 따라 게스트가 찾는 키워드를 반영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름에는 수영장, 바다까지 도보 1분 같은 거. 겨울에는 온수 스파, 난방 잘됨, 벽난로처럼 따뜻한 느낌 주는 게 좋습니다. 봄, 가을에는 정원 풍경, 벚꽃길, 단풍 같은 계절감 있는 표현이 좋고요. 타이틀 만들 땐 내 숙소주 고객층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여행객이면 아이와 함께 넓은 마당, 놀이공간 같은 가족 친화적인 단어. 커플이면 로맨틱, 프라이빗, 감성 숙소. 친구 모임이면 파티룸, 단체 숙박, 노래방 기계처럼 활동적인 단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너무 길면 모바일 화면에서 잘려뿐이게 짧고 임팩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은 한번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숙소 통계 데이터 보면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조회수 대비 클릭률이 낮다 하면 타이틀이 게스트 마음을 못 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절이랑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가면서 항상 게스트 눈길 잡아끄는 첫인상 만드는 게 중요하대. 결국 타이틀은 내 숙소를 선택하게 만드는 첫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첫 몇 단어 안에 내 숙소 제일 매력적인 장점을 꼭 넣으이소.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도현이었습니다. 김도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철없는 펜션 사례로 알고리즘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철없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소 체감했습니다. 우리 숙소는 숲속에 있어서 자연을 좋아하는 게스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숙소 이름은 철없는 펜션이고 객실 이름은 봄, 여름, 가을입니다. 여름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평범한 원룸이지만 현재는 외국인 특화 숙소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외국인 게스트가 예약했을 때부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호스팅했고 그 결과 외국인 리뷰와 평점이 계속 쌓였습니다. 이 리뷰들이 누적되면서 상위 1% 게스트 선호 숙소가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게스트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숙소로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예약이 눈에 띄게 들었고 예약자의 9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즉 여름방은 외국인 게스트가 제주를 검색할 때 상단에 노출되는 외국인 특화 알고리즘을 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방의 커버 사진은 다랑 쇼룸을 배경으로 한 커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름방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 커버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QR코드는 두 번째 사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저와 협업하는 숙소에 적용할 생각입니다. 알고리즘을 이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보았지만 빙산의 일각을 본 것이나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것에 불과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같은 숙소임에도 어떤 날은 검색 상단에 잘 보이고 어떤 날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달력을 전부 막아도 완전히 노출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직 알고리즘만 알고 있습니다. 이 노출 순위에는 게스트의 검색 패턴, 경쟁 숙소 변화, 리뷰와 평점 같은 수십 가지 요소가 반영되며 이 요소들은 매일 심지어 실시간으로 변동합니다. 가중치나 계산 방식은 절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커버 사진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조정하고 최근 활동 기록을 남기고 설명문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거대한 틀에서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 커다란 알고리즘 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인사이트 데이터의 세심한 관찰과 끊임없는 개선이야말로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공으로 나가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도 관리하면 달라진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공동 호스트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커버 사진 변경, 숙소 타이틀 변경, 설명문 리뉴얼, 가격 정책입니다. 사진은 제가 관리하는 모든 숙소의 한 달간 조회수를 주변 비슷한 숙소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빨간 점선은 점선으로 표시한 실선이 제가 관리하는 있는 숙소고요. 그 아래 점선은 비싼 숙소의 조회수입니다. 단지 커버 사진, 숙소 타이틀, 숙소 설명문, 가격 정책으로 예약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에어비앤비에서 성공적으로 호스팅하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공동 호스트 제도를 통해 협업이 가능성을 알아보았고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신규 숙소 성장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에 의한 전략적인 1박당 가격 설정과 사진, 응대 리뷰 등 퀄리티를 향상시켜 알고리즘 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회와 예약 전환의 첫 관문으로 커버 사진과 타이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사이트 관찰과 지속적인 수정 등으로 꾸준한 개선을 하여 게스트가 좋아하는 숙소를 만들면, 이게 중요합니다. 게스트가 좋아하는 숙소를 만들면 알고리즘도 우리 편이 된다는 사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각자 다른 숙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게스트에게 좀 더 좋은 숙소를 제공하려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퀄리티는 숫자가 아니라 정성과 친절, 감동의 총합입니다. AI 시대에도 호스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팁은 지금, 일부 전략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게스트가 좋아하는 숙소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고 핵심입니다. 분석은 공실이 생길 때 필요한 보약입니다. 본 세미나 후에 반드시 커버 사진, 숙소 타이틀, 숙소 설명문 페이지, 리뉴얼 이런 건 필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호스팅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